신문, TV, 유명인에게 들은 정보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것부터 일단 의심해보라. 그게 주식시장을 살아가는 첫 번째 노하우일 것이다. 2009년 저서 금융사기, 어떻게 쥐새끼들의 냄새를 맡는가에서 나는 금융사기의 징후 5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 바로 놀라울 정도의 안정적 고수익률이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늘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린다고 말하는 투자자를 만난다면 당장 멀리 도망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것이 사기꾼들의 단골 멘트다. 1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400대 거부 중 271위, 포브스 90년 역사를 통틀어 4번째 장수 컬럼리스트인 세계적 투자 전략가 킴 피셔. 그는 검증된 투자자, 강연자, 저자의 타이틀을 가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투자 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조차도 검증된 투자자는 맞지만 직접 저술한 저서는 없으니 말이죠. 오늘 영상은 주식시장의 정점에서 바라본 주식시장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린, 투자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킴 피셔의 역작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위대한 능멸자. 이 문장은 30년 이상 주식시장에 몸담으며 느낀 주식시장의 진실을 표현한 절묘한 한마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국식으로 조금 쉽게 바꿔본다면 주식시장, 위대한 사기꾼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이 사람들을 속게 만들고 굴욕감을 선사하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의 목표는 교묘한 속임수로 모욕감을 선사하여 투자자들이 최대한 손실 입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능멸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투자자들을 낚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능멸자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는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누가 주식시장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해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영상이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모욕감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 매수하여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담긴 그의 34년의 지혜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롱과 모욕감을 뛰어넘어 주식시장을 우리의 든든한 협력자로 만들 준비 되셨을까요? 주식시장의 거짓을 넘어 진실을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개를 끄덕였다면 당한 것이다. 우리는 의심하는 것을 싫어한다.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건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인간의 본능이다. 나보다 똑똑한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라면, 모두가 아는 상식적 이야기라면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건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한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가 크게 다친다. 신문, TV, 유명인에게 들은 정보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것부터 일단 의심해보라. 그게 주식시장을 살아가는 첫 번째 노하우일 것이다. 2. 17가지 불편한 진실. 투자자들이 빠지는 미신과 속임수는 수없이 많다. 이 책에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진실을 알아차리고 의심하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실적은 개선될 것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3. 미신 첫 번째.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누군가 원금을 보장하면서 성장하는 전략을 제시한다면 당신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아주 훌륭한 전략처럼 보인다. 원금 손실 위험은 없으면서 고수익 가능성만 있는 전략이라면 누가 마다하겠는가? 마치 매일 저녁에 고기, 아이스크림, 과자를 먹어도 살이 빠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그저 동화일 뿐이다. 확실하게 원금이 보장되려면 변동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즉, 손실도 없어야 하고
수익도 없어야 한다. 그래야 원금이 보장될 수 있다. 성장에는 변동성이 필요하다. 이는 원금 보장의 반대다. 따라서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락 변동성 없이는 상승 변동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원금과 수익을 모두 보장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무심코 하는 말이라도 나쁜 말이다.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라면 더 나쁜 말이다. 4. 미신 두 번째. 이 주식에 들어가세요. 기가 막히게 좋은 투자 기회입니다. 지나치게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 거의 모두 거짓이다. 2009년 저서 금융사기 어떻게 쥐새끼들의 냄새를 맡는가 에서 나는 금융사기의 징후 5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 바로 놀라울 정도의 안정적 고수익률이다. 안정성은 마약과도 같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뇌는 안정성에 쉽게 매료된다. 그래서 안정성이 높다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안정성은 즉시 적신호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사기꾼들은 고수익률로 우리의 탐욕을 자극한다. 3개월 만에 원금을 2배로 불려주겠다는 등의 말은 대부분 사기라 할 수 있다. 거기다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말한다면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 투자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역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군가 다가와서 엄청난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상품이라고 권유한다면 이는 사기라고 거의 보장할 수 있다. 5. 금융사기의 징후 5가지. 저자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기꾼으로 의심해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징후는 주식시장에서 빈번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사기 수법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5가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자가 수탁자도 겸한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늘 자신은 고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한다. 세 번째, 자신의 투자 전략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명한다. 네 번째, 한정 고객만 받아준다고 말한다. 5번째, 의심하는 질문을 극도로 싫어한다.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용자가 수탁자도 겸한다면 의심하라. 자, 여기서 운용자라고 하면요, 수탁자의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 역할, 담당을 말합니다. 자, 그럼 수탁자는 누구냐?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 정산을 하고 보고서 작성 및 감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 수탁자가 운용자에게 투자 의뢰를 하고요. 이 투자 운용자가 수탁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자자 보호와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거죠. 근데 이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냐? 운용자하고 수탁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관함과 동시에 투자까지 실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수익을 배분해주고요. 그리고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고 돈을 횡령하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저자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의심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늘 자신은 고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한다면 의심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변동성이 기본이다. 따라서 수익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인간은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사기꾼들은 그것을 노린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늘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린다고 말하는 투자자를 만난다면 당장 멀리 도망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것이 사기꾼들의 단골 멘트다. 셋째, 투자 전략을 복잡하게 설명한다면 의심하라.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자신의 투자 방식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당신이 이해 못하는 투자 전략을 말하고 있는 투자자를 만난다면 일단 경계하고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한다. 넷째, 자신은 한정된 고객만을 받아준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한정된 고객을 받는 것은 사실 수익과는 아무 상관관계없는 특혜이다.
마치 당신의 돈을 받아주는 것이 대단한 특혜인 양 떠벌리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의심해봐야 한다. 삐까뻔쩍한 사무실에 데려다 놓고 유명 인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사기꾼이 너무 많다. 희대의 금융 사기꾼 메도프는 누가 자신의 투자 전략을 물어보면 화를 냈다. 하지만 화려한 사교계 생활을 강조하면서 고객들의 돈을 받아준 것을 고맙게 여기도록 했다. 다섯째, 까다로운 질문을 싫어한다면 의심하라. 사기꾼들은 의심하며 질문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한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남의 말만 믿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만약 당신이 직접 알아보겠다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라더견이라는 인물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 5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60년대에 이미 이 5가지 사항을 충족하는 금융 사기꾼 버나드 메도프의 사기 행각이 지금도 반복되는 걸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에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책을 읽어보시면 켄 피셔의 생생한 이야기와 조언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6. 미신 세 번째. 미국은 부채가 과도하다? 최근 미국 부채와 관련하여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부채가 과다하여 미국이 디폴트 위기다, 미국이 망한다 등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켄 피셔의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롭다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뉴스와 관련된 미신과도 연계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부채가 과도해. 그래서 큰 문제야. 미국의 부채가 과도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한다. 사람들 대부분이 연방 부채가 나쁘다고 생각하며 부채가 증가할수록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억하기 바란다. 사람들이 아무 의문 없이 받아들이는 생각일수록 조사할 필요가 더 많다. 사실 확인을 위한 좋은 방법은 과거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1946년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109%를 기록했다. 당시 미국 경제가 망했을까? 아니다. 오히려 경제가 강하게 성장하고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번엔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르다. 하지만 부채는 부채일 뿐이다. 부채 증가가 경제 파탄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미국보다 오랜 역사 데이터가 있는 영국은 어떨까? 영국은 한때 부채가 GDP의 250%를 넘어선 적도 있었다. 그래서 영국은 망했을까? 당시 영국은 경제, 군사 양면에서 초강대국이었다. 이 기간 내내 영국은 부채가 높은 수준이었다. 7. 미신 네 번째. 뉴스에서 들었으니까 틀림없을 거야. 미디어에서 2번 이상 읽거나 들은 투자 아이디어나 주요 사건은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 여러 해설자가 생각하고 쓰는 동안 새 뉴스조차 낡은 뉴스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 독자는 뉴스는 해로우니까 무시하라는 뜻으로 오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뉴스는 투자를 도와주는 무시하면 안 되는 친구다. 다만 다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면 뉴스는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 8.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라. 뉴스를 읽으면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 이는 뉴스가 공짜로 제공하는 값진 서비스다. 사람들 대부분은 투자에 성공하려면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차리는 쉬운 방법은 남들의 관심사부터 알아낸 다음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다. 뉴스는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켄 피셔의 역발상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아내려면 일단 남들이 관심 있게 쳐다보는 쪽을 바라본 다음에 고개만 돌리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정말 특급 조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모두 관심을 가질 때 거래량이 급등하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눈길을 돌리시면요. 거기서 의외의 노다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장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 종목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은요, 의외로 뉴스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요,
계속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 거래량을 중요하게 보라고 한 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폭력적인 뉴스가 이목을 끈다. 대부분 미디어 집단은 영리기업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소득원은 예나 지금이나 광고이다. 광고 수익을 늘리려면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한다. 폭력적인 뉴스가 이목을 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이다. 인류는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쁜 소식이 더 잘 팔린다. 따라서 뉴스가 부정적 내용을 다룬다면 이는 주목을 끌기 위한 사업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달리 말하면 긍정적 뉴스에 초점을 맞추면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보는 뉴스는 온통 나쁜 소식뿐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집중팔구 옳은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서 온통 나쁜 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미디어가 이를 극대화하여 보도할 뿐이다. 10. 미신 5번째.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은 시장이 너무 불확실해. 기다렸다가 시장 흐름이 더 정상으로 돌아오면 움직여야겠어.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는 의외로 많다. 약세장 한복판이나 조정장이나 심지어 정상적인 강세장에서도 변동성이 증가하면 을에 튀어나오는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정상은 무엇일까? 지금 주식을 매수하시오 라고 쓰인 큼직한 표지판일까? 아니면 깨끗하고 단정하며 얌전하고 점진적이며 꾸준하게 상승하는 주가 흐름일까? 이런 흐름을 기다리는 투자자라면 영원히 기다리기만 하게 될 것이다. 주식은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야 하며 명확한 매수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미신이다.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모습이 정상이다. 변동성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항상 변동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식이 변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위험, 즉 변동성이 없으면 높은 수익도 없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자주 드는 예시인데요. 혼마 문해이사의 깃발과 바람 이야기 들려드렸을 겁니다. 혼마 문해이사가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냐 아니면 깃발이 그냥 스스로 흔들리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고. 자,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식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당연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당연히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흔들리게 느껴졌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마음에 뭔가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참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주지스님이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왜 네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이 마음에 일었겠느냐. 그거는 네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거지 깃발이 바람에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 켄 피셔와 혼마 문해이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주식시장의 본질, 핵심을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그것을 투자에 적용하시면요. 아마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1. 확실성. 가장 비싼 단어. 확실성의 대가는 비싸다. 그리고 직관을 거스르는 말 같지만 실제로 가장 안전한 시점은 시장이 매우 암울할 때이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시점은 시장이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때이다. 확실성은 거의 예외 없이 착각이며 그것도 매우 값비싼 착각이다. 주식과 정치를 모두 제패한 버나드 바루크는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제때 행동하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땐 문제나 위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다. 따라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막연히 확실한 해결책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면 모든 걸 망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 대하여 인지한 후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행동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즉, 확실하게 된다면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할 때 미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불확실성에서 가능성을 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은 사실 킴피셔가 이미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아차린 뒤 고개를 돌리고 그곳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버나드 바루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 진실과 그것이 암시하는 것을 알아내라.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뒤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하라 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주식시장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를 보면요. 누구는 다 팔아치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구는 정상적인 조정이니까 너무 쫄지 말고 매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뉴스는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매우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지금이 매우 안전한 상황이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하고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킴피셔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소 해소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2. 시장은 모욕의 대가이다. 사람들은 약세장이 매우 요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요란하게 시작되는 것은 조정장이다. 보통 강세장의 정점에는 강세장이 계속될 것처럼 보이고 약세장은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다가오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다. 약세장은 약세장처럼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주식시장을 위대한 능멸자라고 부른다. 주식시장은 고점이 계속될 것처럼 하여 큰 손실을 보게 만들고 약세장이 온 것처럼 꾸며내어 사람들이 손 놓고 있을 때 주가를 급등시킨다. 13. 강세장의 진실. 사람들은 강세장이 시작되어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특히 강세장 초반에 이렇게 말한다. 모든 상황이 이토록 나쁜데 이게 무슨 강세장이야? 실제로 상황이 나쁠 수 있다. 하지만 주가는 상황이 개선될 때 급등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엄청난 위기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 위기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때 주가는 급등한다. 즉, 공포감이 과도했던 것이다. 주가를 누르고 있던 심리가 조금만 풀려도 주가는 총알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불확실성에서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확실한 것,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는 것을 알아본 다음에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 그게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주식시장은 위대한 능멸자다, 위대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위대하다라는 거는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조롱과 그런 속임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은요, 사람들이 절대 고점을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들고요, 절대 약세장을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드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오히려 그게 강세장의 초입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오히려 약세장의 초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이 오히려 혼란스럽다면 주식시장이 오히려 하락하는 게 아니라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저자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 시장은 V자 반등한다. 그래서 저점에서는 V자 반등이 대부분이다. W자 반등도 V자 반등이 2개 붙은 것이다. 주식시장은 V자 반등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골탕 먹인다. 이전 약세장에서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구간이 바로 V자 구간이다. 첫 3개월의 평균 수익률이 21.8%에 달하며 첫 12개월의 평균 수익률은 44.8%나 된다. V자 반등의 첫 1년은 항상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유지된다.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급등할 때에도 시장은 교활하다. 대형 강세장이 절대 오지 않을 것으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다. 뉴스에서는 연일 부정적 뉴스가 도배된다.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투자자들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V자 반등은 예외 없이 1년 동안 유지된다. 15. 사람들은 L자 흐름을 기대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V자 반등 대신 고통스럽도록 길게 이어지는 L자 흐름을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 유럽에서 L자 반등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뿐이었다. 자,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또 소름이 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스피가 3,300에서 2,100까지 떨어졌을 때 전문가, 유명인, 대중들 모두 주가가 옆으로 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였고 우리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제로 어떻게 됐죠? 예상과는 다르게 V자로 반등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때죠. 3,300에서 2,100 선까지 내려갔을 때 전문가들은 향후 주가는 몇 년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L자 반등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였고 상식적이었고요. 대중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V자 반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게 결국 L자 반등 아니냐, 이거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점에서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 옆으로 긴다고 했어요. 항상 이 저점에서는요,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이다. 이 지점에서도요, 옆으로 길 것이다. 이 지점에서도요, 옆으로 길 것이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 저점에서 모두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등이 모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캠피셔의 주가 예측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캠피셔의 주가 예측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위대한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은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하여 행복 속에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비관인가, 회의인가, 낙관인가, 행복인가? 라고요. 만약 지금 느끼는 시장의 분위기가 비관이나 회의라면 주식시장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캠피셔의 지금 현재의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캠피셔의 최근 의견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해당 기사는 2023년 6월 22일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거든요. 자, 이 기사에서 이제 캠피셔 칼럼이라고 해서 아끼지 말고 명품주에 투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와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품주는 저렴하지 않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명품주를 사야 하는 이유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자, 최근 명품주는 화려하지 못했다. 글로벌 주식이 상승한 데 비해 명품주는 오히려 하락했다. 많은 사람들이 럭셔리 랠리가 끝난 것 아니냐 우려하고 있다. 비관론자들은 중국의 수요 둔화 그리고 지나친 고평가로 인해서 급락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예측이다. 명품주의 상승세는 끝나지 않았다. 5월의 하락은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날 럭셔리주의 펀더멘털은 화려해 보인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럭셔리 분야 1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53%, 정말 높은 수준이죠. 21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자, 프랑스와 스위스 럭셔리 기업들은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 내에서 매출 급증을 언급하면서 성장 둔화 우려를 반박하고 있고, 지금 관광업 부활도 도움이 되고 있고, 따라서 명품주의 하락은 일시적이다. 수익성이 높고 위험은 낮은 좋은 주식을 살 기회다. 지금은 아끼려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이 말조차도 우리는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는 있지만 캠피셔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찾아왔는데요. 자, 이 영상은요. 최근에 캠피셔가 CNN과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한번 참고를 해본 겁니다.
이 인터뷰는 23년 6월 22일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된 건데요. 캠피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아직 시장은 더 강하게 유지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명품주에 투자를 하라라는 것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캠피셔는 지금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역시나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누가 와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설사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해도 수익을 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마크 더글러스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많은 투자 대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종합적인 판단을 여러분들 스스로 독자적으로 내시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실행하시고 대응하시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만의 최고의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6. 미신 6번째.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가 당신의 주식 보유 비중이다. 참 쉽다. 인간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투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쉬운 길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신속한 체중 감량 같은 광고 문구가 넘치는 모습을 보라. 빠르게 부자 되는 법도 흘러넘치는 문구다. 재무설계 분야에서 인기를 끄는 지름길은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만큼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기법이다. 이런 주먹구구 기법은 잡지나 블로그에서 볼 수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조차 이 기법을 충실히 따른다. 이런 의심스러운 기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간단하며 자산 배분이라는 과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준다. 그러나 장기 재무 계획에 대해 해법이 쉽고 빨라 보인다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주먹구구식 투자 기법은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는 투자 기법이 쉬워야 된다. 어렵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금은 쉬워 보이는 투자 기법 경계하라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캠피셔의 진위는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편해지려는 심리, 안정성, 확실성, 간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사람들을 속이니까 이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 미신 7번째. 변동성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이다. 투자 위험이라고 말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대부분 독자는 당연히 손실을 떠올릴 것이다. 투자자들은 위험과 손실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조정장에서 보유 주식이 단기간에 20% 하락하면 심장이 멎는 기분일 것이다. 대형 약세장에서 주식이 30에서 50%가량 하락한다면 심장이 으깨지는 기분일 것이다. 그러나 손실이 유일한 위험 요소는 아니다. 손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있는 것이다. 절대 안전하고 절대 수익 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8. 미신 8. 실업률이 높으면 주가는 하락한다? 보통 실업률이 높다는 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고 경기가 좋지 않다면 주가는 하락하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캠피셔는 실제 주식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업률이 높을 때 주가는 급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실업률이 높으면 경제가 침체되고 주가는 하락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업률이 높다고 해서 경제가 침체하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실업률은 경기가 최고조일 때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 단계에 들어간 다음에도 한동안 더 증가하거나 유지된다. 자, 이건 제가 캠피셔의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실업률과 주가와의 관계인데요. 자, 이거는 경기와 주가와의 관계 이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좋은데 주가는 하락하고 경기가 나쁜데 주가는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캠피셔는 실업률을 가지고 이걸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가 나빠지는 것 같은데도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장을 잘 설명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경기가 호황이 최고조에 이르릅니다. 자, 호황이 최고조라는 거는요, 이제 감소가 시작됐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황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경기가 가장 정점에 다다르면요, 이제는 매출이 먼저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출이 감소하면요, 이 CEO들은 선제 대응을 합니다. 구글이나 메타에서 얼마 전에, 좀 됐죠, 해고를 시작을 했어요. 해고를 시작하는 게요, 여러분들, 경기가 불황이라서 해고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경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해고를 시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매출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해고의 속도도 가속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업률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경기는 여전히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증가해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기가 불황이 최고조입니다. 불황이 최고조라는 건 이제 매출이 점점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경기 불황의 최고조라는 건 강세장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면요, 이제 CEO들이, 사장님들이 고용을 시작할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감축된 인원으로 최적화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굳이 사람을 더 고용하지 않아도 이 회사가 잘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들은 이 매출의 증가가 일시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용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업률은 이전에도 높았지만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갑자기 급등하는 거죠. 왜죠? 이제 이런 감축된 인원으로 최적화된 운영을 하던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게 훨씬 더 급성장하는 거예요. 불황, 실업이 최고조 혹은 더 증가하거나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불황이고 두려워하지만 실제 기업의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 주가는 갑자기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19. 질문하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는 쉽지 않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에 속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질문 던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질문을 던져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면 수치심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 확실하다고 말해지는 것들, 유명인들이 강조하는 것, 이 모든 것에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실수의 확률은 낮아질 수 있다. 성공 투자의 3분의 2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고 3분의 1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실수만 피할 수 있어도 실패율을 낮출 수 있으며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 실수도 피하면서 종종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대부분 투자자보다 좋은 실적을 낼 것이며 대부분 전문가조차 능가할 것이다. 마치며 오늘 영상은 책에 나온 17가지 미신 중에서 8가지 미신을 다뤄봤습니다. 나머지 미신들, 그리고 그 미신들을 피하는 노하우,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진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것은 사실 모두 허구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물은 보고 있지 않으면 파동으로 존재하며 관측되는 그 순간 입자로 존재한다는 것이 이중 슬릿 실험으로 증명되었으니 말이죠. 한 유튜버가 최상위 부자들이 모인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에게 인생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그에게 귀를 가까이 하라고 말한 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이 가짜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예전에 김작가TV에 출연한 김한진님은 공부, 책, 영상은 모두 쓰레기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가짜일까요? 사실 캠피셔의 위대한 지혜, 그리고 양자역학을 통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가짜인 이유는 불확실함에 진실이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긴 시간의 고통, 실패, 경험 등을 통해 얻어낸 미묘한 감, 미묘한 느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테랑 운전자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운전을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거 뭐 대충 하면 돼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초고수 투자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잘하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으면 이평선 정배열에 그냥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이 있으면 투자하세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대답을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이유는 그 미묘하고 애매한 느낌적인 그 무언가를 언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진실은 세상에 대놓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속성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관측되는 그 순간 그 진실은 이미 훼손된 것이고 관측된 이후로 진실은 진실이 아닌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진실의 향을 뿜어내는 것이 있으니 바로 책입니다. 왜 부자들이 그렇게 책을 읽으라고 강조할까요? 책에 그나마 진실의 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4천억 자산가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보다 사업이 더 큰 사람이나 더 큰 힘을 가진 권력자에게 두려움이나 존경 혹은 애착을 느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경쟁자는 책을 읽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고 내가 제일 조심스러운 사람들도 평소에 책을 자주 읽는 사람들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책을 읽는 사람이고 내가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무섭고 존경스럽고 멋지다. 왜 김승호 회장님은 책 읽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멋지게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아는 게 많아서 그런 걸까요? 김승호 회장님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책 읽는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요. 따라서 부자의 서원 채널을 구독하고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매우 존경스럽고 경외스럽고 멋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야말로 부자가 될 자질이 매우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깜깜한 진실의 터널 속에서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도와드리는 부자의 서원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